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률에 대한 것도 어링 스크립트, 트랜스크립트에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가동률이 얼마인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CEO가 얘기를 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스타트업 이번에 한 거에 램프업을 모델링하는 방식은 2년 후에 명판 용량의 90%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명판 용량은 네임플레이트인데, 그러니까 제조사가 원래 그 장비를 제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시를 한 용량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량이 뭐 100이라고 하면 이 90% 정도의 수율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한 2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1단계를 100%, 우리가 퍼스트 페이즈를 100%까지 만드는데 2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걸 배웠고, 뭐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런데 뭐 뭔 말인지 이게 좀 보세요. 이게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실제 모델에서는 2년 후에 90% 정도의 활용도를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번역기를 돌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거보다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년쯤 후에나 한 90%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아마 한 다음에 그 다음 공장에 예를 들어서 가서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켄터키 퍼실리티가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 베인브리지에 가서는 아무래도 더 빨라지겠죠. 그거보다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게 21년 말에 착공을 했고 20 그때 3년도인가 그때 완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2단계의 수율이 잡히는 건 2년 후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에비타랑 뭐 이 회사만 자꾸 쓰는데, 에비탈 렌트 비용까지 포함해서 뭐 거의 이 회사만 볼 수 있는 용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이제 실제로 앞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보시면, 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한 12 밀리언 달러 밖에는 손실이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넷 인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익에 회계상으로 다 이제 반영이 된 건 얼마냐면, 넷 인컴이 넷 로스죠. 인컴이 뭐 발생할 리가 없으니까 넷 로스가 보시면 30 밀리언 달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큽니다. 이게 30 밀리언 달러가 사실 회계상으로는 마이너스 30 밀리언 달러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어드저스티드 에비타라고 하는 건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갈 만한 그것만 손실로 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진짜 회계상으로 반영된 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IR 자료는 항상 에비타를 많이 쓰기도 하고 어드저스티드를 많이 쓰기도 한데, 이게 뭐 일회성 이제 나갈 비용을 제외하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일회성으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가고, 에비타는 사실은 아시죠? Earning before interest, tax, 그 다음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요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nterest, 이자 비용 제외하고, 그 다음 텍스 제외하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사실은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감가상각 비용이 있지만 이거는 이미 우리가 투자를 다 해놓고 회계상 반영되는 비용이니까 현금이 밖으로 나가진 않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SBC라고 하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주식 그 보상을 해주는 거, 이거도 사실은 주주들의 사실은 그 주주 한 주당 권리가 훼손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회계상으로 발행하면 예를 들어 할인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옵션을 발행을 해주면 이것도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이나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SBC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임직원들한테 일은 빡세게 시켜야 되잖아요, 솔직히. 뭐 일은 야근 계속 시키죠. 뭐 특근 계속 시키는데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 나니까 아유 뭐 월급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사를 나가죠. 사실.
그러니까 빡세게 일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잘 되면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돼야 회사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주주의 가치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이게 이 두 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이게 순손실이 마이너스 30밀리언 달러가 되는데 요게 두 개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지금 보시면 감가상각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SBC가 마이너스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제외하면 에비타는 마이너스 한 12.9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 제외하고 뭐 그 다음에 현금 안 나간 거 실제로 다 제외하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밸런스 시트에 괜찮아 하나 빠졌네. 밸런스 시트 요거는 밸런스 아무튼 엔자 하나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순현금이 140밀리언 달러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현금이 나가지 않은 건 제외를 하고 현금이 유출된 거로 치면 에비타로 치면 마이너스 13밀리언 정도니까 대략 뭐 한 1, 2년 버티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좀 약간 그 매니저급들한테는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되게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되게 금액이 좀 많이 커요. 예,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월급을 대체를 하고 사람들을 지금 뭐 갈아넣고 뭐 하고 있겠죠. 일단 좋습니다. 뭐 지금 뭐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요렇게 계속 이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좀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걸 찍는데 좀 주저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영상을 자꾸 제작을 하면,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보고 계속 희망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가 될까봐, 그게 좀 염려되기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몇 번 이렇게 밝혔듯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저는 지금 이 회사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마이너스 한 80% 가까이 되죠. 지금 마이너스 80% 되는데 제가 지금 빅테크에서 수익 난 걸 이 회사가 다 까먹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빠져나갈 타이밍을 이미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 영상을 찍고 막 이 회사 좋다라고 어느 정도 말을 한 것도 있는데 내가 빠져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컸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에는 자꾸 유튜브를 제작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도 저는 이제 뭐 유튜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지수로 가시라, 그리고 빅테크 위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작년 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 응원글이 달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마음에 계속 이제 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한테 좀 좋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저도 팔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자꾸 들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지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걸 잘 지키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 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예를 들어 잘못되면 손절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 몇 군데는 선절을 했습니다. 저 이것도 손절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이제 스타트업 뭐 손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그렇다고 아주 나쁘게 막 뭐 쓰레기 회사 이렇게 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 회사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거의 근 1억 가까이 투자를 한 회사니까 그래서 이 회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우리가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가늠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어떤 타이밍에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커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좀 어느 정도 오르면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좀 말이 앞이 길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익성을 떠나서 이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볼륨 프로덕션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볼륨 프로덕션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켄터키 2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아까 CEO가 설명을 한 것처럼 수율이 90%까지 올라오려면 2년 정도가 걸리긴 하는데 계속 이제 양산이 좀 빨리 올라오면 좋겠죠. 그러니까 90%까지가 2년 걸리는데 뭐 50%까지는 좀 빨리 올라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쪽 양산을 뭐 직접 해본 담당자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빵점에서 60점 맞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70에서 80 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80에서 90 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그때 한번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자, 이 회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돈을 못 버는 PSR로 소위 먹고 산 PE 자체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상이 많이 멈추고 그때 한번 또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인하가 되면 그때 또 PSR이 높은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한 번 정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10 이상으로는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결국 계속 볼륨 프로덕션을 못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1600화에서 18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 금액으로 보면, 근데 SBC도 계속 지속을 하고 CB 발행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계속 주주 가치도 훼손되고 볼륨 프로덕션은 못하고 회사가 손실만 발생하면 저는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시기는 일단 올해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CEO도 얘기를 했으니 올해 4Q를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 내년 한 1, 2Q 때까지는 요런 호재도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 호재의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계속 못해요. 막 맨날 거짓말 치고 막 앞에서는 막 입 털다가 뒤에서는 뭐 숫자 딱 보니까 짜잔 뭐 이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시기는 아마 꽤나 먼 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가는 뭐 10x든 하겠지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뜬 기사인데 지금 보시면 이 스타트업 리비안이 수익을 언제 낼 수 있는지를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한 것도 보시면, 자, 올해죠. 1, 2, 3, 4, 5, 6년 정도 지난 뒤에 겨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리비안도 지금 양산을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도 보시면 2011 뭐 이렇게 겨우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공장 늘리고 하면 거의 한 6년 이렇게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공장 짓고 캐펙스 하고 그러면 또 사람 늘리고 이러면 매출은 조금씩 늘겠지만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산 성공도 어렵지만 이게 양산 성공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때 다 빠지기 힘들면, 내가 손실의 폭이 너무 크면 다 빠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한 20%는 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좋죠. 그러니까 10x를 하면 너무 좋은데 10x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을 그만큼 날리고 또 물론 이제 이 회사 수익률이 생각보다 일드가 이제 예를 들어 너무 공장 가동이 잘 되고 이러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현실적인 좀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런 시기가 오면 어느 정도는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또 드리고, 어찌됐건 여러분들 좀 돈을 잘 벌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회사 쪽으로 투자를 하신 게 좋고, 지수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지수 투자가 한
미국 주식 한 2년까지는 지수 투자 위주로 좀 하시고 레버리지를 웬만하면 좀 줄이시고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해도 우리 7위 법칙 있잖아요. 7위 법칙 하면 우리가 20% 정도의 수익을 내면 사실 3.3년 정도 뒤면 여러분 자산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성투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